안녕하세요. 카즈의 일본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유학에 와서 빠르게 조금 더 일본어를 잘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본 치대에 합격했고 JLPT 1급도 금방 취득했기 때문에 솔직히 일본에 처음 도착할 때는 일본에 자신이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고 그 대답도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에서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강단에서 우리 학과 생활, 교과 과정, 앞으로의 일정 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일본어를 못하는구나. 일상회화는 어떻게든 되었지만 길게 이야기를 하거나 빠르게 이어지는 설명들은 전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화를 할 때 일본어가 들리면 그걸 한국어로 바꾸고 머릿속에서 답을 생각한 다음 다시 한국어로 바꿔서 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과정은 너무 길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런 학교 생활이 6개월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속에서 제가 일본어로 말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일어난 다음 현실에서 어느새 제 사고 과정이 일본어로만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번역 과정이 자동으로 된 거죠. 물론 이때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일본인과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이 든 건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된 건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입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입니다. 흔히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 애인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애인을 만들면 당연히 빠르게 늡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안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그냥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과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고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운동 동아리, 문화 동아리, 많을 때는 4개 정도를 같이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제 일본어 실력이 크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은 이자카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의 표현도 잘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반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대화가 정형되어 있어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과 거리를 두어라입니다. 한국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한 친목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됩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들끼리 뭉치게 되어 있죠. 선배가 있으면 학교 생활에 도움도 많이 주고 밥도 사주고 든든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같은 1학년에 한국인이 있으면은 놀러 다니기도 좋죠. 하지만 저는 한국인과 어울리는 시간을 줄이고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일본인들과 더 어울리라는 말입니다. 일본에까지 유학을 와서 한국어만 쓰면서 지내면 결국 일본어 실력이 느는 게 늦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골 쪽에 있는 학교여서 한국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학년에도 3명 정도밖에 없었죠. 그 대신 일본인 선배, 동기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부활동에서도 자연스럽게 일본어만 쓰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귀를 열고 발음 차이를 찾아라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세밀한 부분입니다. 발음 차이에 집중하는 거죠. 한국인은 일본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몇몇 발음에서 티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장음과 자행, 스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교토, 오사카, 오타니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도쿄, 교토, 오사카, 오타니죠. 한국에서는 장음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짧게 발음합니다. 또 자지즈제조, 츠 이것들도 자지즈제조, 스라고 발음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러한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내 발음은 왜 좀 다르게 들리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입모양이랑 혀 위치를 생각하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교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어를 할 때 한국어 악센트 그대로 일본어를 하는 것도 꽤나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교정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작은 차이를 잡아내는 귀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같지 않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좋겠죠. 오늘은 제가 일본 유학생활 속에서 체득한 일본어를 빠르게 좀 더 잘하게 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친구 많이 만들기, 한국인과 거리 두기, 현지인과의 발음 차이 찾기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언어는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이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발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발음을 살짝 못하는 그런 것들을 살려서 재미있게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발음들을 귀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기면서 일본어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